네, 보신 것처럼 마침내 구체적인 등교 개학 일정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고3 학생들이 이제 당장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셋째 주부터 이제 추후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시기가 결정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온라인 개학 당시처럼 고3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등교 개학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전면 개학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싱가포르 사례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달 23일에 등교 개학을 과감하게 실시를 했다가 확진자가 1000명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사태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순차적 개학으로 가게 된 것 같고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시기가 미뤄지다 보면 입시에 활용해야 되는 학생부에 기재할 내용이 너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애초부터 이 5월 둘째 주에 등교 개학 가능할 거라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학교 현장에서 한 최소 일주일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일주일 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실제로는 그 뒤에 윤해 사회부 총리가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14일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주 설에 무게를 실어줬던 상황이었죠. 예. 사실 이번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고3이 먼저 등교해야 한다는데 교원의 76.9%, 학부모의 85%가 찬성했습니다. 네, 물론 고3이 급하죠. 그런데 보면 지금 온라인 개학 때는 중3, 고3이 같이 개학을 했었는데 중3은 지금 빠진 상태예요. 이렇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우선 계약 같은 경우 이번에 그 고3이 먼저 우선 계약한다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4단계의 1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중3과 고3이 1단계 같이 했었지만 이번에는 고3이 정말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 등교 계약의 시작은 5월 20일이다. 이게 이제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질병관리본부나 방역당국하고 협의를 한 결과 본격적인 등교 수업은 역시 5월 연휴 기간이 끝난 후 최소 14일 지난 시점, 5월 20일 수요일이 적절하다 이런 의견이었던 건데 예. 단계적으로 이렇게 등교를 구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원의 83.6%가 찬성을 했고 학부모의 48.6%도 찬성했습니다. 또 나머지 학부모 40.3%는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등교하는 것에 찬성한다. 즉 이렇게 단계적으로 등교하는 것에도 불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지금 시기적으로 또 하나의 특징이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개학 때 가장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하게 된 셈인데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 관련 이제 원격 교육을 하는 것이 맞냐, 온라인 교육에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었죠.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돌보는 사람들의 손이 없으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보니 이제 사실상 부모 계약이다 이런 이제 현장의 요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이런 목소리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들과 함께 1단계 계약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 돌봄에 이미 많은 수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학년들이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학년들이 먼저 등교 계약을 해버리게 되면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된다는 점도 방역당국이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사실 좀 지키지 못할 거라는 방역당국의 의견도 있기는 했었죠. 실제로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아무래도 저학년들이 이 감염 수칙을 좀 준수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저학년들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의 답변을 계속해서 내놓기도 했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이 학생들이 좀 더 이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황 기자도 좀 전에 싱가포르의 사례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학교의 분위기 불안하다는 여론도 많거든요. 방역 대책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요? 네, 일단 이런 인프라 그리고 방역 물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열흘 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브리핑을 할 때도 99%가 완료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을 보면 학급마다 체온계나 손소독제를 1개씩 배치를 하고 매일 2차례 학생들에게 발열 검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것이고요. 인원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좀 침이 많이 튈 수 있는 이런 음악 시간에 가창 수업 같은 그런 수업들은 당분간 좀 자제를 하자는 권고도 내려보낸 상태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양이 부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1인당 2장 쓸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총 1,486만 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면 마스크도 1,829만 장을 비축해놨다고 알렸습니다.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책상을 최대한 띄우는데 이제 짝꿍이 없는 교실이 될 거다 이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앞뒤 간격도 충분히 떼어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고요. 예. 모의 훈련도 많이 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자가 격리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좀 필요한 내용이 좀 남아 있긴 한 게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쓰면 안 된다는 지침이 나온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방역 당국과 추후 협의를 해서 교육 당국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학교 안에서 그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2부제나 뭐 요일별 수업제 같은 대안들도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하다,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워낙 같은 학년에서도 과목별 수업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이번에 수업 시간이나 이런 등교 시간을 바꾸는 내용을 학교별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2부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예시만 보도자료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지역 소재에 하고 있는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또 특수학교도 자율적 결정에 따라서 5월 14일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수업 시간이 어떻게든 뭐 선생님이 학생들을 통제한다고 해도 가장 걱정스러운 시간은 아무래도 급식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비말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통제할 수 있을까요? 네, 수업 시간과 마찬가지로 학년별, 학급별로 배식 시간을 분리하는 방법이 일단 1차적으로 적용될 것이고요. 지금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도 매일 2차례씩 체크한다고 합니다. 예. 식사 자리를 띄우거나 임시 칸막이를 쓰는 방법도 고려가 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불가피하다면 일회용 식기도 사용해도 된다는 지침도 내린 상태입니다.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그래도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긴 한데요. 아마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단축 수업을 통해서 아예 급식을 안 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 원격 수업이 활용화됐잖아요. 이제서야 현장에선 좀 적응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혹시 등교 개학을 하더라도 원격 수업 계속 활용하게 됩니까? 우선 모든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되는 시점까지는 원격 수업이 2주에서 4주 정도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요. 학부모들이 원격 수업이 이 수업 결손을 만들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2.6%, 교원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수업에서 원격 수업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76.4%로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가 앞으로도 이런 인프라, 콘텐츠, 그리고 이번에 뭐 저소득층이나 장애 학생들이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문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로 좀 몸살을 앓기도 하셨고요.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원격 수업이 미래 교육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곧 다가올 등교 개학, 학교를 처음 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침 일찍 등교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수업 시간에 맞춰서 몸을 준비하는 거 기억을 해야겠고요. 손 씻기, 기침 예절 같은 것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준비해서 학교를 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등교 개학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보죠.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